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정치에 청년은 없다는 건데요. 이거를 사실 두 파트로 나눠서 준비했어요. 이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 19대 국회 동안 얼마나 발의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거를 전수조사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김원진 기자가 청년 정치 지망생들을 만나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굉장히 또 이거 청년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 지망생이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뭐 어떤가요? 정치인이죠. 뭐. 정치 지망이 어딨어? 정치인이지. 그렇죠. 하긴 사실 모든 정치인이 정치 지망인 건데 네. 그들만 생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지망생이라고. 어쨌건 청년 정치인들을 두루두루 만나가지고 그 기사를 썼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뭐였죠? 삐끼. 예. 어쨌거나 오늘 김원진 기자랑 이혜리 기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진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몸이 아파요. 우리 지난해에서 나는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고 여기는 몸이 아프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진짜 다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다운되네요 또. 몸이 너무 아픕니다. 왜 아파요? 모르겠어요. 복합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즘 내근하느라 힘들어요? 예. 누구 때문에? 얘기해봐요. 아니 누구 때문이 아니라 실명 뭐가 힘든가요? 구조적인 문제? 일단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회사에 이렇게 오래 있으려니까 일단은 막 숨을 못 쉬겠어요 가끔. 일단 그거 먼저 설명드려. 아니 그럼 일반 기업은 못 갔겠네요 그러면? 저는 아마 그냥 한 일주일 다니고 거의 관뒀을 것 같아요 진짜. 원래 기자들은 출입처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직장으로 출근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출입처 가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요즘 내근 부서로 와가지고 그 선배들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회사 내에서. 이 정신이 아픈 거 아니야? 네? 다 아프네. 몸과 마음이 다 이상해진 것 같아. 마음의 몸살. 왜 그러냐 진짜. 마음의 몸살. 왜 그래? 예? 마음의 몸살. 맘살 걸렸습니다. 맘살. 미친. 뭐가 제일 싫어요? 예? 귀뜸 좀 해줘.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예요? 출입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자 연차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가끔 이제 전화를 하면 김원진 기자님 그럼 어디 출입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약간 거기서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저는 뭐 다 취재해요. 뭐 이러기도 좀 애매하고. 한반도가 출입처라고 그래요. 한반도.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좀 이렇게 항상 꼭 물어보더라고요. 말끝마다 약간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죠? 수학이 너머로 그 진짜 느껴지는 기자 맞냐? 약간 그런 의심하는 약간 약간 인턴 기자 아니냐 약간 맞아.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저는 제 출입처는 한반도. 저는 그냥 프리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든지. 프리롤? 예. 우수해가지고 프리롤이 됐다고. 어쨌거나 뭐 하여튼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준비할 때만 해도 총선 전이었죠. 네. 그죠. 이거 진짜 이혜리 기자가 준비하자고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밤샜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빡쳤던 것 같아. 지금이 빡쳤던 것 같아. 예? 내근이 좋아. 그때가 좋아. 당연히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죠 그때 진짜. 근데 그 일을 할 때 재밌게 하려면 그때가 힘들었다고 해야지. 예? 그렇게 다시 할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뭐 하여튼 그때 진짜 힘들게 하긴 했었죠. 우리가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안 힘들었을 텐데. 저 여유 있었는데? 시간 여유가 없고 너무 여유가 촉박한 있었어요. 상태에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혜리 기자가 걔네 누구예요? 아마 해서 저 기억도 나요. 막 트와이스 막 밤새 보시고. 그래 트와이스만 밤새 내가 보고. 언제? 막 맨날 자고 온다고 해놓고 9시간 자고 오고. 근데 그거는 그 전이고 30분 잔다고 해놓고. 회사에서 8시간 주무셨잖아요. 회사 여자 휴게실에서 풀잠. 허리 끊어지. 그거는 그 전이고 한국 정치 2회차 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그러면은 잠도 못 자고 그럼 트와이스도 안 보고 그러면은 계속 일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각자 집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이혜리 기자가 트와이스만 보고 왔어. 기억나요. 맞아. 기억나요. 아니 왜 저 구글 거기 들어가 있잖아. 저희가 거기 켜놓기만 하고 트와이스를 겁나 봤어.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도 안 되니까. 아니요, 인터넷 됐어요, 선배. 트와이스는 어떻게 봐요? 그때 와이브로 그 3개인가 그때 땡겨가지고 제가 정정해드립니다. 그때 트와이스를 본 게 용량. 아니라 이세돌을 본 겁니다.
아 다 봤어요. 아니야. 선배 다 이세돌도 이세돌도 근데 또 뭐 하시는 이세돌은 게 업무 아니라요. 시간에 받고 그때 알파고 이세돌 경기를 본 밖에서 겁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빨리 본 내용이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고 그때는 이제 총선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몇 분이죠? 국회의원 한 290여 명에 네. 그때 뭐 이게 93명인가 6명인가 그랬던 보궐로 것 같아요. 자리빈 사람들이 예, 꽤 예, 있었어가지고 예, 예, 한 맞아요. 290여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냈던 법안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된 법안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처리가 됐다고 하면 통과 네. 또는 그냥 국회에서 계류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예 폐기, 대한 반영 폐기. 폐기라고 예, 해가지고 대한 반영 이제 폐기 뭐 이런 네, 식. 반영이 되고 예. 없어지는 게. 아 맞다 계류는 네. 안 봤구나. 계류 네. 자체는 안 봤다. 네. 보긴 봤어요 몇 개. 아 맞다. 각 주요 몇 의원들. 주요 의원들만. 의원들만, 예. 어쨌거나 5,288건을 받네요 저희가. 어우 굉장히 많이 봤네요. 네. 정말 눈이 그래서 빠지는 줄 제가 알았어요. 새누리당 담당이었고 이효상 네.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진 기자가 정의당, 이제 여러 당 국민의당 등등 네. 했었는데 아니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원진 기자가 많이 그렇죠. 반절 했죠. 이상을 원진 기자가 해줬어요. 근데 새누리당도 내가 많이 해줬잖아. 제가 다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권력 구도가 딱 그려지잖아. 김원진은 제일 집권- 먼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고 그쵸. 네. 저는 빨리 하고 이해를 도와주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5,288건을 전수 분석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청년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은 12.2%인 643건에 불과했어요. 와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뭐 꼭 청년의 어떤 예. 이해관계에 이렇게 밀접하게 닿는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한다든지 맞아요. 뭐 취업 지원이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뭐 등등 다 포함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되게 예컨대 포괄적으로 육아나 했어요. 보육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냈다. 국군 그러면- 수통도 그때 맞아요. 원진 기자가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김광진 의원이 했던 맞아요. 국군 수통 문제. 그리고 약간 지역 균형 발전 법안도 그쵸, 여기에 그쵸. 넣었죠. 네. 근데 그쵸. 이제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는 우리끼리 서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그쵸, 것 같아가지고 그쵸. 재검수까지 했잖아요. 네. 그게 좀 문제가 컸죠 사실. 취재 맞아요. 과정에서.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 거 맞추고 가는 과정이. 어쨌거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렇게 12.2% 643건의 네. 법안이 청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 예. 그 추린 법안들의 내용이 대체로 어떤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취지가 아니라 예, 예. 그냥 대체로 뭐 땜질 처방 정도 수준의 맞아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구조적인 대부분 문제를 그렇잖아요. 건드리는 네. 게 없어요. 네. 그냥 아주 작은 분야를 그러니까 예컨대 세제 지원을 3% 했던 거를 약간 좀 더 지원을 하겠다든지 한 네. 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놀린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일몰법 많았잖아요. 맞아요. 몇 일몰법 년까지 엄청 하겠다. 많고요. 그리고 네. 야비한 놈들도 있었잖아요. 용어 바꿔. 용어 아, 바꾸는 진짜 법안으로 막 화났어. 몇십 개, 몇백 개씩 맞아요, 막 맞아요. 법안 그러니까 발의한 것만 늘리는 네. 척하는. 근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청년한테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맞아요. 뭐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그 지원을, 세금률을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예.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잘 청년들한테 되느냐 하는 거는. 먹혔는지 그건 좀 사실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창업 관련한 뭐 정책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해서 과연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했냐 하면 음. 또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아 일단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수의 법안들을 19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안들을 다 본 거잖아요. 네. 보신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실래요?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총평 같은 거. 니들이 이렇게 법안을 만들 줄 몰랐다 했지. 아 이를 내 멘트까지 씌워줄 수는 없잖아. 네. 해줘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고 있어. 할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허무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허무함. 어쨌든 그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을 우리가 다 뽑아서 예, 4년간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했던 것에
어쨌든 결과가 너무 미미하고 물론 이 국회의원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는 그 별로 한국 신경 안 사회의 쓰시고. 어떤 예. 청년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변화에 예.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뭔가 좀 눈에 툭툭 튀는 법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법안은 거의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처리 법안을 주로 봐서 오히려 네. 더 두드러졌던 것도 네. 있죠. 사실 계류 법안 중에는 약간 그쵸. 눈에 띄는 네, 네. 법안들이 네. 있지만 그런 것들은 통과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어땠어요? 이게 이 법안들을 만들었다는 걸 봤을 때 느낌. 듣기 지금 얘기한 거 제가 받아서 할까요? 아 예, 하세요. 요새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계류 법안을 보고 있어요. 아 19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임시국회 하고 있긴 한데 뭐 다음 끝난 거 아니에요? 임시국회를 예. 다음 달 26일까지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예.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배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계류를 좀 덜 봐서 예. 계류 법안 중에 좀 아까운 법안, 그러니까 특히 좀 좁혀서 아. 경제에 관련된 법안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없어요. 계류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계류도 많지는 별로 않은 것 없어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류 법안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혜리 선배랑 똑같은 게 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법안이 막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같이 올라오기 전까지 보고 왔던 게 무슨 채용 절차 최근 예. 막 한 2, 3년 전 이슈가 돼가지고 예, 예. 뭐 구직자 서류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음. 이력서에 사진을 그 법안이 똑같이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 10개가 올라와 있어요. 계류 법안에. 예.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된 게 일단 저는 웃기고 예. 그게 다 첫 이제 발의가 된 날이 그게 아마 2013, 4년 다 이런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계류 상태예요. 그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 똑같은 법안을 내요. 다 비슷한 딱 이슈가 아. 터지면 다 맞아요, 진행되기. 맞아요. 그렇죠. 도대체 뭐 그럼 다 하나 이제 통과되면 나머지는 다 대안 반영 폐기 아까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그렇게 될 건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자기네 당내에서 민주당에서 8명인가 9명이 비슷한 법안을 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명만 대표 발의해서 쫙 모아서 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렇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그 양반들이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화가 그렇죠. 났어요. 아까 하는데 막 보통 한 20명의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대표 발의로 하고 처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 양반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일을 못 그러니까 일못이에요 일못. 제가 본 느낌은 일을 그러니까 하는 게 많죠. 국회의원들 절대 예.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게 많은데 보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는 게 많고 이 양반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왜 일을 이따고밖에 못하지? 예. 약간 이런 아쉬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뭔가 양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90건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하잖아요. 몇 건을 발의했는지,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의 지표로서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걸 얘기를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거를 홍보 도구로 쓰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깨달은 게 90건을 발의한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의 법안 중에 대다수는 쭉정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것들을 보면서 아니 10건 이내여도 돼요. 처리된 법안이 2건이어도 되고 3건이어도 된다고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는 양보다는 질로서 어떤 하나를 좀 4년 내내 하나라도 바꾸면 된다고요. 아니 지금도 안 그래도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법을 무작정 많이 늘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뭐 금치산자를 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새로 법을 발의하는 거예요. 네. 금치산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 뭐 하면서 아니 뭐 장난하자는 거 그거는 그냥 입법부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행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부에서 그냥 법무부가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법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답답하고 이게
일못. 아 이렇게 국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정치부를 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법안 전수 분석을 하고 보니까 맞아요.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이 법안을 직접 찾아보고 이 그럴 법안이 리 뭐가 없잖아요. 잘못했는지 알 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에서 만든 열려라 국회라는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예. 이제 거기서도 자기가 뭐 의원 이름을 검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특히 맞아요. 분석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근데 뭔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까먹었어요. 그건 모르죠.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어쨌거나 그 뭐요. 이거를 하면서 그 뭐야 이 이후에 거의 바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저희가 뽑은 걸로 카운팅을 하자면 물론 개수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청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하는 남윤인순 남윤순. 의원이 꼽혔잖아요. 네. 저희가 꼽기로는. 네. 근데 그분이 되기를 약간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실제로 돼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지지 발언? 지지 발언? 지지 발언. 뭐죠? 이건 뭐죠? 아 내가 그리고 떨어지길 바랬던 아주 친기업적 법안을 계속 냈던 그 양반은 나성민 의원 부산 그러니까 친 가든 됐더라고. 짱나게. 됐어요? 아, 안 되지 됐어요? 않았어요? 되지 않았어? 정확히 몰라요. 아니 내가 그 양반이 출구조사 이긴 걸 봤는데 그 아마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 졌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별로 졌으면 이제 다행이네. 다 법안을 분석을 네. 했는데 이제 새누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약간 낙수 효과가처럼 내려가는 방식, 그리고 그렇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주택하는 사업자 아니면 부동산 회사를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이제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것 중에 많았는데, 근데 그런 법안이 과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맞아요.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이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네. 세금을 내야 될 걸 정부가 안 네. 걷겠다고 네. 하는 그렇죠, 그런 거 뭐라고 하는데 세액공제 네. 그거를 사실 대통령께서 기사에도 썼지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그거 안 늘리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왕창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행한 법안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는 이름을 담은 법안은 한 개였었나? 그 법안 뭐죠? 청년 고용할당제. 그 청년 그거겠네. 고용할당제 그거는 또 근데 끝끝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이제 청년 생각하는 의무 고용 청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분야의 이제 맞아요. 그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통합된 법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 그냥 다양한 법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 청년 문제라는 걸 맞아요.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안 되고 지지부진했던 거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성민 의원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붙이면은 김광진 의원이 그 뭐야 청년 기본법을 내기는 냈어요. 네. 또 새누리당의 김상민 김상민 청년 의원이 발전 기본법일 거예요. 네. 김상민 의원. 하여튼 그런 걸 내서 청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겠다 뭐 이런 네. 식의 전문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내긴 냈는데 이게 계류만 되고 네, 아직 통과 안 됐어요. 통과 안 되고 그럼 요즘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김광진 네. 의원은 안 됐죠.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공천화에 못 받았죠. 네. 나 장하나 의원도 그렇고 청년, 네. 그러니까 19대 때 청년 비례로 들어왔던 의원들이 다 없어지고, 몰살됐죠. 몰살. 이번에 20대 국회에는 청년 비례대표 아예 없잖아요. 없죠. 더민주 새누리에는 한 새누리 명인가 하면 계시죠. 신보라 씨. 네, 7번. 신보라 신보라 씨. 씨. 7번 비례. 미래를 여는 청년인가 그 시민단체 왜 대표. 웃으세요? 예? 그 거기가 네. 약간 보수 아 단체. 그래서 웃은 거 아니고요. 왜요? 네, 아니 뭐예요?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 20대 국회에서는 더 입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정의당 조성주 대표도 아니 저기 6번. 진짜 조성주 조성주 후보도 네, 못 안타까워요. 받았죠. 예, 되길 바랬는데 김원진 기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청년 정치인들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때도 저희 맞아요, 엄청 맞아요. 진짜 청년 정치를 어떻게 다룰 맞아요. 것인가에 대해서 김원진 기자랑 진짜 엄청 많은 토론을 맞아요.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하게 늦게 시작하게 된 게 그런 토론 때문인 것도 막 있어요. 맞아요. 김원진 기자가 되게 토론 때문에 민주제를 빌미로 해서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그 생각이라는 게 뭐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뭐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제 법안을 봤잖아요. 예. 그리고 계류 법안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장하나 김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의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법안을 되게 정말 뭐 아까 뭐 김강진 의원 수통 얘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도 막 되게 짜잘짜잘한 뭐 군 관련해서 되게 짜잘짜잘한 법안도 많고 장하나 의원도 예비군 관련 법안도 진짜 많죠. 많고 예. 장하나 의원도 뭐 가습기라든지 맞아요. 뭐 원자력 그러니까 자기 환노위 이제 장하나 의원 같은 환노위 소속이었는데 환경노동위원 상임위원회가 되게 관련 법안들을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보육 예. 관련도 되게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들이 떨어진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또 뭐 한 이번 총선 2년 전부터 지역구 관리 했다고 하면 또 에이 쟤네 또 되려고 욕심 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어쨌든 뭐 김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순천이 오랜 지역구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고향인데 노원인가 아마 그 나왔었는데 서울 강북 쪽에 도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천을 넘지 못했어요. 그쵸 공천을.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들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한 명이 그냥 법안을 열심히 냈던 의원을 좀 20대는 볼 수 없게 된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반면 이제 선배가 이제 20대 국회에 많은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청년 정치인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표현해보세요. 표현하세요. 시원하게 우리랑 할 때 했던 얘기 시원하게 있잖아요. 해세요. 그러니까 저의 똑같은 주장은 사람이 저와 들어간다는 이호상 거. 기자의 주장은 네. 이제 어쨌든 뭐 그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일단 수적인 그 티오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례에 국회 맞게. 안에서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예.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확보가 돼야 한다는 우리는 생각이었고 김원진 기자는 이제 좀 다른 의견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배들처럼. 근데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청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달라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차라리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차라리 정말 기성 정치인하고 다른 어떤 경로를 밟아왔고 다른 어떤 삶을 살아왔다면 뭐 과연 그러니까 어떤 세대로 구분한다고 봤을 때 과연 생물학적인 청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장 그런 의구심들 왜 이런 의구심이 들었냐면 이게 좀 되게 말하기 애매한 게 있어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하기 되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취재원들에 대한 디스를 해야 되니까. 하세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어제 아무도 안 해요. 들으니까? 안 들어. 그 사람들 안 들어. 오케이. 다 떨어졌잖아 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정치 낭인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벌써부터 정치 안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똑똑한 청년들이 왜 정치판에 없을까요? 그들은 정치를 하지 않겠죠. 더 딴 걸 하겠죠. 그냥 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무원을 하던가 뭐 네. 정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관심 있다고 해도 뭐 다른 걸 하겠죠. 뭐 기자를 한다던가. 그렇죠. 이거는 약간 정치판의 능력으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뭐 다 낭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청년인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과연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 지금의 국회보다 되게 평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자가 원하는 진짜 좀 매력적인 답변. 그러니까 뭐
어떤 멘트가 막 이렇게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알맹이가 딱 들었을 때 설득도 좀 되면서 좀 이 정도면 납득이 간다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본 분들은 몇 분 계시긴 해요. 실제로 뭐 실명 거론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냥 제가 좋은 분들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소수 정당, 소위 말하는 진보 정당의 뭐 제가 봤을 뭐 정의당의 문정은 후보라든지 문정은 후보요? 예, 문정은 후보라든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예. 그걸 뭐 그때 또 만났던 몇몇 이제 뭐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민들 내가 왜 출마했고 청년 정치가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고민들을 한 상황에서 예. 뭐 공약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철학적 토대를 만들고 공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제가 만난 정말 실망스러운 후보 중에 한 명은 막 그냥 기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뭐 본인 이제 홍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저한테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예. 그분은 큰 그래서 고초를 이번에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래서 큰 고초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 청년 그 비례대표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쵸 그 양반은 진짜 내가 원진 씨한테 그 얘기 듣고 좀 화가 나더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저도 그날 너무 어디 이게 상도덕이 없어. 근데 정말 웃기게도 그분이 잘 안 되셨잖아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불미스럽더라고 보면서 아주 고소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예.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말들. 근데 저는 사실 원진 선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청년들한테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지냐? 40, 50대 정치인들, 뭐 60대, 70대 정치인들 붙잡고 왜 네가 그 나이 먹도록 계속 정치를 해야 되냐 얘기해봐. 그럼 걔네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너 왜 네가 정치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려고.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 왜 청년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똑똑한 청년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자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어떤 청년들한테는 나 정도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는 뭐 자격이 있다면 제가 말하는 자격은 어떤 학력이라든지 예. 뭐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뭐 석사 이런 걸 말하는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때 효상 선배랑도 말을 했지만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뭐 특출나야 된다 뭐 아니면 그런다기보다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성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어떤 일반적인 뭐 직업인이라든지 뭐 기자하고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제 되게 주관적인 기준 안에서 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어떤 감각적 기준 안에서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정치판이 그 기존 386 등등으로 꾸려진 그 정치판이기 때문에 예. 약간 액세서리로서의 청년들의 이미지가 맞죠. 아닌가. 맞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구도상에서는 오히려 이런 제가 막 방금 말씀드린 어떤 기본적으로 막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분들은 들어가기 오히려 어려운 오히려 사내가 아니라 당내에서 그렇죠. 기존 정당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똑똑한 그러니까 청년은 당내에서 사회생활 잘하면은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죠. 맞죠. 예. 정치인일 수도 있는데 또 되게 여러 길이 있다는 걸 이번에 봤어요. 취재를 하면서 뭐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이번 후보 총선 후보에 나온 사람이라는 당직자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지방의회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시의원 혹은 뭐 구의원 분들도 만나 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모델들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안산의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송바우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천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분요. 예.
예, 의원도 계셨는데 부처 시의원이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었어요. 중앙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 청년 정치인들하고 지방 의회에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하고 어떤 말의 구체성 이런 게 달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의원 활동하는 분들이 더 훨씬 구체성도 구체적으로 뛰었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이런 걸로 출마하는 게 그래서 당선되면 당연히 어렵죠.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이렇게 좀 우회하는 루트들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어떤 시도들,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좀 너무 중앙 정치를 하려고 한다. 깜냥도 안 되면서 뭐 저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트랙들이 좀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리 잡히면 예, 좀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예.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이미 좀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때부터 선배나 저희 나이 때부터 좀 하면 그런 게 자리 잡히면 되게 좋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근데 기존 정당이 그걸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지역 당에서 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청년들을 흡수하고 청년 조직을 굳건하게 다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할 생각이 없고 그냥 깜짝 발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쇼핑하듯이 어디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데려와서. 김빈 그러니까요. 김빈 후보도. 선생님. 가문에 근데, 능하시다. 근데 네. 이번에 저는 좀 그래도 나름 소수 정당들은 청년 문제에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 게 예. 뭐 정의당은 그렇다 치고 노동당은 비례 1번이 예. 용해인 후보였고 청년이었고 그리고 녹색당도 청년 후보가 두 명. 두 들어가 명이었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보 2명. 그렇게 청년들이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정당들은 굉장한 기존 어떤 정치에 대한 도전이고 혁신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물론 그 의석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언론의 책임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저희가 비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네. 소수 정당을 사실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 그래도 우리 청년 기획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소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도 만나긴 했지만은 아무튼 일단 진출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례 얘기도 비례 대표제 확대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취재 과정에서.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 입법 과정에만 그렇게 목을 맬 수가 없어요. 지역구 막 그러니까 살림 청년들은 챙기고 해야 된단 지역구를 말이에요. 안 챙겼는데, 그러니까 네. 지역구로 청년이 나가면은 당연히 지죠. 떨어진다는 지죠. 거예요. 공천을 그러니까 못 받죠.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필요도 하겠죠. 그 지역의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을 구조가 대변을 네.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공공 한국사의 어떤 전반 예. 전체에 대한 그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자기 크게 지역에만 관심이 없어요. 목매가지고 그러니까 큰 틀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봐요. 누가 법안 분석을 합니까? 정치부 기자로서. 정치부 디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하심. 그분들 가장 우리 진짜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신 우리가- 분들인 거 알지만 우리가 그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말만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의미가 의정 있죠, 활동,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의정 활동이라 할 수 네. 있겠지만 뭐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맞아요. 때는 이제 사실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인 거죠. 반성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법안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저희가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창간 70주년이라서 한 거잖아요. 70년에 한 번씩 할 것도 저는 아니고. 앞으로 뭐 어느 부서에 가도 좀 그걸 하려고요. 그냥 제 다짐인데 그냥 상임위 회의록도 좀 계속 보고 좋은 계속 의안 정보 시스템도 그냥 예. 어쨌든 그것도 기자로서 아이템의 보고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 정보도 많이 있고. 예, 거기서 예. 막말도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예. 사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벌써요? 같아요. 네. 벌써. 왜냐하면 저희 또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은 한국 정치는 정말 1시간,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입법 기능이 너무 제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내면 뭐예요? 이거 다 그냥
대안 반영 폐기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끝내버리고 통과되는 건 사실 없잖아요. 원안 그대로 가결되는 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그냥 토시 하나 고치는 거 이런 것만 바로 통과되지. 무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입법 기능 자체도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도 입법 다 할 수 있죠. 행정부 네. 입법은 오히려 통과 많이 될걸요? 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의 입법 자체가 기능이 네. 조금 약화돼 있는 거 아닌가, 제한돼 있는 거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 한 반절 정도가 만약에 비례라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지역구 의원이 25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비례제로 네. 수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동의를 할까? 그들의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권을 네,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해도 되나요? 계속? 예, 하세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비례대표 개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비례대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투보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어떤 하나의 자기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지역 지방의회나 아니면 좀 그런 좀 내려가서 계속 커오다가 40대 정도 돼서 이제 중앙으로 막 침투를 해서 이제 막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들은 다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들은 사실 결국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라는 말은 어떤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그런 거죠. 어떤 직능대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전문성을 갖춰서 그때서야 좀 개혁을 그러니까 그 멀리 내다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고치는 것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차곡차곡 커와가지고 한꺼번에 좀 본때를 보여주는 뭐 그런 시나리오 그리시는 분들 계시죠. 청년들한테 유독 가혹한 김원진 선생님이 말씀이셨습니다. 진짜 지역은 쉬운 줄 알아요? 지역 정치는? 거기도 토우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좀 네. 수도권은 조금 덜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호상 기자가 이제 저 군산시 의원은 나중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빠져서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니 그래도 우리 고향 그 동네 정도라면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면인데요. 안 돼, 안 돼. 면에서도 안 되나? 안 돼, 불가. 알겠습니다. 불가. 클로징 할게요. 네. 그 다음화는 이거 뭐죠? 다음화가? 미개요. 다음화는 이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미개한 문화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군대 얘기나 여혐 얘기를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혜리 기자랑 김서영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